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언제 한번 제 채널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 궁금해서 채널 분석을 살펴보니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성별은 6대4 정도로 여성분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평균 연령으로 치면 40대 정도인데 요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40살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책쓰기에 관련된 책인데, 책쓰기는 많은 이들의 막연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한 권의 책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계발이라는 장르가 출판계의 중심 장르로 자리를 잡으면서 에세이와 더불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자신의 분야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의 수단으로 책쓰기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세상의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빨리 그 분야에 관한 고급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해 높은 수준에 도달하느냐의 문제가 되었어요. 어느 분야에서나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어야 하며 최소 30여 권의 경쟁 도서를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책을 쓰기 위해 도전하는 이들이 왜 원고가 완성되지 못하고 기획 출간이 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제는 버킷리스트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박힌 한 권의 책을 완성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해 보도록 해요. 작년에 지인이 출간한 책을 제 채널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책을 출간한다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간간히 글을 쓰지만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하나 추가해볼까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추려서 읽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유튜브보다 더 영원히 남겨질 책. 이제 많은 독자들은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저자의 지식과 경험을 통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책을 원한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저자는 독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로지 저자의 몫이다. 최근 들어 책을 쓰는 저자의 경쟁자는 같은 분야의 경쟁도서 저자가 아닌 각종 영상 매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영화나 연극이 나에게 간접적으로 좋은 영감을 줄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고급 영상에서 공감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되었고 기본적이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존재는 책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다. 시대가 급속히 변화되더라도 오리지널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법이다.
그러면 책의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SNS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SNS의 종류에는 글로 쓰는 블로그,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페이스북,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등이 있다. 이들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상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는 유튜브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유튜브의 장점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영상이라서 더 직관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정보들이 유튜브를 생산해내는 크리에이터와 비례해서 많아지고 있다. SNS에도 흐름이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유튜브는 직접적이며 빠르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하고 단단한 전달 매체는 글자이며 그것으로 완성된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말하는 단단하다는 의미는 깊이가 있다는 뜻이다. 유튜브에는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장점이 있듯이 책에는 뚝배기처럼 깊은 맛을 내는 장점이 존재한다. 물론 사진이나 영상 매체가 시대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보듯이 그 각각의 매체들은 그것이 가진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조적인 차이점을 가진 유튜브와 책을 비교 분석해보면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유튜브는 그것 자체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생각하는 책의 장점은 깊이가 있다는 점이고 내가 남긴 책은 내 후손들까지도 몇백 년을 영속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이다. 많은 유튜버들 중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고 바로 유튜브 영상만으로 유명인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 최근에는 스포츠 스타나 주식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분들은 자신의 영향력과 더불어 유튜브에 잘 어울리는 먹방, 인터뷰 등이 잘 맞아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로 유튜브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이런 영상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분야는 유튜브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 그에 반해 필자가 생각하는 책의 장점은 재미와 즐거움은 없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주는 기본적이고 탄탄한 지식과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좋은 상품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현대인들은 영상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경우 TV나 유튜브 영상에 일찍 노출되어 안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이 떨어지게 되기도 한다. 문명의 발달이 내면적인 성장의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에는 영어 합숙 동영상을 즐겨보며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영어책과 테이프를 통해 영어 공부를 하던 시절이 더 좋았던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 내가 영향을 받은 연극, 영화, 유튜브도 좋지만 한 권의 책은 더 영원히 남겨질 수 있고 더 많은 메시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책은 어느 매체보다 묵직하고 존엄한 존재다. 예로부터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 나도 수없이 많은 책을 읽으며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은 책들을 만나고 있다. 예를 들면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같은 책들은 잠을 잘 때도 곁에 두고 싶은 책들이다. 물론 이 외에도 좋은 책들은 너무나도 많다. 글자는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이다. 글자는 모든 SNS가 가능하게 한 근본이고 지금 존재하는 글자로 구성된 책은 앞으로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왕실에서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듯이 현재의 기록도 한 권의 책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후손 대대로 소중한 선대의 자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디지털 콘텐츠 시대가 되어도 아날로그 콘텐츠는 지속된다. 글은 말보다 더 전달력이 강하다고 한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글을 통해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진지해 보이고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연애 편지는 많은 감동을 전달한다. 지금도 연인들 사이에 연애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평소 말로 전달하지 못한 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군대에 가도 자주 통화를 할 수 있지만 필자가 20여 년 전에 군대에 갔을 때는 편지를 써서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구, 연인에게 보냈었다. 지금의 핸드폰 메시지와 같은 매체에 비해 더 걸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편지는 필자의 감사하고 그리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감성적인 메신저였다고 생각한다. 기획부터 출간까지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출간한 한 권의 책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소장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근처 동네 도서관 여러 곳에 내 책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은가? 교보문고나 영품문고 등의 오프라인 서점 평대나 서가에 진열되며 예스24나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도 자리 잡게 된다. 사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책을 쓸 때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해서 집필해야 하고 출간 후에도 자부심과 애착을 가져야 한다.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준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수백 년 전에 세종대왕 정약용이 그랬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스티브 잡스가 그랬듯이 독서는 위대한 인간을 만들고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시간,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수십에서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선인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이것은 모두 책으로서 연결된다. 선인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많은 유명인들도 책을 통해 더 위대해질 수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돌아가신 구본영 저자나 법정 스님이 지금도 책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듯이 시간이 지나도 많은 저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책은 수백 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수백 년 후에도 계속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책은 책으로서 존재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자는 책을 탄생시키고 책은 위대한 인간을 만든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로서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영원히 남겨질 수 있고 나의 경쟁력이 되는 책을 먼저 써야 한다. 그러고 나서 유튜브와 병행해도 좋고 다른 사람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도 된다.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도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나서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내가 지금 책을 쓰는 이유, 메시지.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책을 한 권 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책을 쓰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보기를 바란다.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책을 쓸 것인지에 관한 생각도 정리될 것이며 내 안에 있었던 주제나 컨셉에 관한 새로운 소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내가 습득한 경험이나 지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을 쓰는 이유와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증과 간절함이 더 큰 것이다. 내가 책을 쓰는 몇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면 처음부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책은 내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컨텐츠를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저자는 동기부여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나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지면 더더욱 좋다. 결국 내가 책을 쓰는 이유는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까지 쌓아온 영향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만들어가야 할 브랜딩과 수익 모델을 책을 통해 펼쳐 보이기 위해서다. 처음부터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책을 기획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원고 집필의 방향과도 연결되어 있다. 어떤 주제를 통해 브랜딩 할 것인지,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 끝났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의 기획이나 원고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 첫 책의 첫 단추부터 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 책 썼다가 저 책 썼다가 우왕좌왕하는 저자도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될지 모른다. 책을 여러 권 낸다고 해서 전문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한 권을 내든 두 권을 내든 방향성이 명확해야 하며 날카로워야 한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전문가의 자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내가 책을 쓰는 이유와 방향성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내가 쓸 수 있는 주제, 내가 쓰고 싶은 내용과 더불어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의 관심과 기대하는 정보들의 접점을 잘 찾아가야 한다. 주제를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아야 한다. 내가 책을 쓰는 이유와 브랜딩 방향은 좁고 구체적일수록 더 명확해지고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다 놓치고 만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내가 책을 쓰는 이유를 고민하다 보면 어떤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메시지는 내가 글로 잘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타깃 독자도 좁혀나갈 수 있다. 저자의 메시지는 책 전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책을 왜 쓰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메시지는 독자들을 가르치려 해서도 안 되고 자신감이 없어서도 안 된다.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타겟 독자들에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메시지를 접근해야 한다.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독자의 니즈에 잘 부합하고 설득력 있다면 독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저자를 신뢰하고 존경까지 하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나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메시지다.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제작 감독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과 같다. 그동안 독서를 하면서 얻었던 저자의 메시지를 이제는 내가 독자들에게 펼칠 차례다. 메시지는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 메시지는 스토리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스토리만 있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없다면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재미있는 책으로 남을 수도 있다. 결국 독자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이 될 만한 메시지가 있어야 독자들이 읽고 나서 오랜 기간 그 책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에 따른 메시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슷한 주제의 책이라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는 오로지 그 저자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 CEO가 책을 쓴다고 하면 자신의 인생 스토리와 경영에 대한 철학을 통해 후배들에게 큰 감동과 여운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독자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 제목만 봐도 메시지가 잘 전달된 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메시지, 현재 구글 수석 디자이너가 25년간 10번의 이직과 11번의 취업에 성공한 이야기. 제목,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메시지, 회사는 당신을 책임지지 않으니 월급 받을 때 준비해서 부자로 은퇴하라는 이야기.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제목을 통해 잘 표현될 수 있다. 핵심적인 메시지와 부가적인 메시지를 통해 표지에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독자를 향해 표현하면 된다. 이러한 핵심 메시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나를 다시 한번 성장시키기도 한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나의 성과 등을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을 더 성장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나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더 만들어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몇 가지. 나는 왜 책을 쓰고 싶은가? 나는 어떤 장르의 책을 쓸 것인가? 내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그 분야의 독자의 원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원고를 완성할 수 있는 집필력이 있는가? 기존의 경쟁 도서와는 다른 나만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가? 내가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주제와 메시지는 무엇인가? 출판사로부터 기획 출간을 제안받을 수 있을까? 간절함과 체력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글쓰기.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표 작가는 우리나라의 구본영님과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님이다. 구본영 작가님은 내가 관심 있는 자기경영 분야의 책도 많이 출간했고, 나와 비슷하게 40대 이후에 독립적인 1인 기업을 시작했다. 그는 직장인들의 변화 경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비록 그는 현재 돌아가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평생 직장 시대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등으로 직장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자기 경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은 문학 분야 등에서 지필을 평생 해온 세계적인 작가다. 그는 꾸준하고 작가로서의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귀감이 된다. 그는 일정한 스케줄 관리를 통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글쓰기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글쓰기와 함께 달리기와 수영, 음악 감상이 그를 오랜 기간 동안 세계적인 작가로 유지시켜준 원동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시간 이상 글을 쓰고 10km 달리기와 1500m 수영을 하고 음악을 듣는 등 모든 일과가 글쓰기에 맞춰져 있다. 사실 나도 책을 쓰면서 정신적 피로 외에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자기 개발서를 쓰는데도 이런 피로감을 느끼는데 더군다나 소설 같은 창작물을 쓰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는 감히 상상조차 힘들다. 실제로 작가들은 책을 쓰려면 최소 3시간 이상 매일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것을 평생 동안 습관처럼 지켜온 것이다. 책을 쓰려면 간절함은 가장 기본이며 필수라고 생각한다. 내가 책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책이 출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나 육아 등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지나가면 어느새 훌쩍 몇 달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절함이 없다면 글이 잘 써지지 않게 되어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루 스케줄의 초점이 책 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글을 쓰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하루의 스케줄로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업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글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왔다. 우리는 전업작가는 아니지만 초고를 쓰는 동안 모든 것을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만큼은 배워야 한다. 그것이 글쓰기 달인의 장인 정신이다. 책을 쓰는 것은 처음에는 간절함에서 시작되어 꾸준한 글쓰기와 체력, 그리고 몰입과 집중력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우리가 글을 잘 쓰면 책을 완성하는 데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덜하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절함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많은 작가들이 글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의 힘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글을 쓰고자 하는 간절함과 우직함, 그리고 끈기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오래 앉아 있을수록 초고는 빠르게 완성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절대 시간을 초월해서 쉽게 완성할 수 없는 것이 글쓰기다. 책쓰기의 시작이 간절함이었다면 이제는 꾸준함으로 글을 써나가야 한다. 이 꾸준함이 없다면 완성된 책이 나오기 어렵다. 사실 책을 쓰고 나면 산고의 과정을 겪은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다. 태아가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잘 지내다가 태어나듯이 작가는 최소 6개월 동안 알을 품듯이 내 원고를 어루만져야 한다. 또한 작가는 자신만의 루틴과 일정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에 몰아서 쓴다거나 들쭉날쭉한 시간에 글을 쓰는 것은 원고의 완성도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우직하게 진행해야 한다. 꾸준함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글을 쓸 때의 순간적인 몰입과 집중력이다. 글을 쓰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 내가 아는 모든 단어와 표현을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글쓰기는 집중할 수 있는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고를 완성해야 하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은 외롭고 힘들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 완성품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초고를 완성시키려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무조건 매일 써야 한다. 매일 꾸준히 쓰는 것만큼이나 정신적, 육체적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에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쓰면서 매일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스케줄을 가지고 운동하듯이 매일 글쓰기를 해야 한다. 매일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시작한다고 운동이 잘 되지는 않는다.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선 다음에 비로소 아장아장 잘 걷는 것처럼 글쓰기를 해나가야 한다. 만약 사전에 그런 준비 운동이 없었다면 도전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글쓰기를 좀 더 단련시켜 보길 바란다. 베스트셀러나 경쟁도서, 유사 도서들을 필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사를 통한 글쓰기를 연습해보면 추후 초고를 쓰기 시작했을 때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글쓰기 실력에 좀 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글쓰기와 더불어 자신만의 취미인 달리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 같다. 작가적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일정한 일과와 패턴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그 일정한 일과를 바탕으로 원고를 꾸준히 썼는데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사실 이런 꾸준함과 간절함은 단지 글쓰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직장을 다닐 때도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도 매일 출근하지 않는가? 결국은 글을 쓴다는 것은 바쁜 직장인도 체력보다 더 중요한 자신만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훈련, 간절함 등이 어우러졌을 때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글쓰기의 꾸준함 못지않게 체력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필력은 절대 따라할 수는 없어도 그 꾸준함과 체력 관리는 배워야 한다.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는지 느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그런 모든 노력들이 공든탑이 되어 문학의 거장으로 우뚝 선 것이다. 위대한 분들의 한 가지 좋은 습관만 잘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 적용해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결국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이 멈춘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원고를 쓰는 동안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육체적인 단련을 하면서 동시에 사색을 한다.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내가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운다. 글이 잘 안 써지는 날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한다.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성취감도 느끼게 된다. 그 좋은 기분을 글을 쓰는데 이어간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체력 관리법을 가지기를 바란다. 글쓰기를 시작하더라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꾸준히 쓸 수 없어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일상은 늘 바쁘고 당장 눈앞에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결국 책 쓰기는 평생 못할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써봤니의 저자 김민식 작가가 말했듯이 영어 공부든 글쓰기든 어떤 일을 잘하는 비결은 매일 연습하는 것이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 쓸 수 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든다면 그 순간이 시작될 때마다 원고를 쓰는 것이 즐겁고 속도가 탄력을 받게 된다. 스스로 굳은 마음을 갖고 최소 3개월 동안은 오로지 책 쓰기에 대한 생각만 해야 한다. 한번 흐름을 놓치면 몇 주나 몇 달이 금방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 그 후에는 자신을 너그러이 이해하려고 하고 포기해버린다. 결국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다. 이를 명심하고 그것에 전심전력하길 바란다.